자,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수능을 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커리큘럼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근데 이건 이미 우리가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원래 교재 있죠? 원래 교재 있죠? 거기서 우리 13번 모음까지 진행했을 거야. 이 뒤쪽은 요거 하고 이제 또 진행을 할 거예요. 난이도가 꽤 되니까. 근데 지금 이것만 하고도 거의 3등급 근처 또는 3등급 이상에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1번부터 9번까지 16번부터 19번까지 23번부터 27번까지 맞추는 상태에서 4점짜리를 4, 5개 때리는 정도의 상태. 지금 요 정도가 우리가 갖춰진 거야.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EBS 트리를 타셔야 돼요. EBS 테크트리를 타는데, 테크트리라는 말 좋죠? 자, 보세요. 일단 수능 특강. 근데 놀랍게도 수능 특강은 이제 확률과 통계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풀었어요. 다 풀었습니다. 수학원, 수학2는. 기억나세요? 그럼 복습을 하시면 돼. 근데 복습하다 보면은 기억 안 나는 문제들이나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겠지? 그럼 뭐 하면 되겠니? 강의 영상을 찾아보면 돼요. 근데 니들이 잘 못 찾죠? 그래서 내가 오늘 수업 끝나고 요 수능 특강 문제 풀었던 거는 따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가 다음 시간까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복습해라 라는 태스크를 드리면 얘는 이제 꾸준히 복습만 하시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책 받으신 요게 있어요. 그죠? 그럼 모든 문제를 계속해서 복습할 수는 없잖아. 양이 많으니까. 근데 한 번 복습하고 두 번 복습하고 세 번 복습하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문제들이 추려지고 나중에는 걔네들만 복습해 보면 돼. 맞죠? 자, 일단 요게 이제 EBS 테크트리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인데, 이건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진 상태로 시작을 해야겠지. 이것만 계속 푼다고 되는 건 아니고. 자, 뭐가 있냐면, 일단 EBS 파이널. EBS 파이널은 실전 모의고사긴 하지만 EBS 테크트리이기 때문에 제가 위에다 적었고, 그 다음에 EBS에서 나온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거 뭐가 있을까? 이혜원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성에서는 더프가 있고요. 대성 건 아니구나. 뭐 어쨌든. 그 다음에 강대 X, 강대 K 모의고사가 있고, 들어봤니? 이제 강대 K는 너무 어려워서 안 풀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그쵸? 뭐 켈린 캠프도 있고. 이제 뭐 풀지는 이제 제가 정할 겁니다. 문제 보고요. 아, 올해는 얘가 좀 잘 나왔네 하는 애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를 제가 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요걸 한다. 알겠죠? 개념 수업도 하지만 문제풀이 수업 위주가 될 거고, 이론 노트 꼭 가지고 다녀야 되고, 필기 잘해 가서 집에서 복습 열심히 하시는 거 알겠죠? 갑시다. 주성아 책 가져와라. 책.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좀 쉬는 시간도 좀 자주 가지면서 천천히 수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안 좋아서. 자, 차례 보세요. 차례. 여러분 작년 빠르면 11월, 늦으면 1월부터 계속 봤던 단원이에요. 너무 익숙하죠? 지수로고 삼각함수 수열해서 수학 1. 그 다음에 극한 미분 적분 해가지고 수 2. 그 다음에 확통. 이것만 할 줄 알면 대학을 가는 거야. 진짜 간단한 거야, 수학은. 그쵸? 근데 이제 수능 수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각 단원들이 따로따로 놀면 안 되겠지.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이제 복합적인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한번 해봅시다. 하루에 거의 한 단원씩 끝난다고 보시면 돼. 근데 첫 시간이라서 쟤만 조금 천천히 할 거예요. 가자. 자, 이제 우리가 실전 개념들을 잘 하면 된단 말이야. 막 옛날에 니들한테 함정 판다고 막 복잡하게 했던 그런 개념들은 필요가 없어요. 중심 개념들 잘 보면서 가시는 거야. 자, 거듭제곱근. A의 n제곱근을 찾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A가 뭔지가 중요한 거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고, 이 n의 뭐가 중요한 거야?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양수의 짝제곱근, 예를 들어 4의 제곱근이나 4의 4제곱근이나 4의 6제곱근을 물어보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있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양수의 홀제곱근, 예를 들어 8의 세제곱근 같은 거 물어보면 2밖에 없는 거죠. 음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 개. 0은 짝제곱근이랑 홀제곱근이 다 0. 그 다음에 음수는 짝제곱근은 없고, 짝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는 없으니까. 음수의 홀제곱근은 하나. 그래서 이 개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2개인지 1개인지 따져야 되는 건 양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홀수들은, 홀제곱근들은 다 1개씩 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 드린 것 같아. 자, 혹시 여러분 이런 문제 기억나세요? 이런 문제 기억나세요? 스타일은 여러 개지만 뭐의 n제곱근을 물어본다고? 그러면 봐봐. 뭐의 n제곱근을 물어보면 준성아, 뭐의 n제곱근을 물어보면 준성아, 얘가 뭔지가 중요하다 그랬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일단 얘가 언제 음수인지를 조사하시면 우리는 이 문제는 n값이 2랑 5 사이에 있을 때 음수고 당연히 0일 때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부등식을 부정한 요때 이제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n이 2보다 작고 5보다 크면 이게 양수란 뜻이거든. 맞죠? 그럼 봐봐. 2와 5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어차피 3이랑 4밖에 없어. 그럼 F3이랑 F4는 무슨 뜻이야, 준성아? 3을 넣으면 얘는 음수야. 음수의 세제곱, 어디야 너? 세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 그렇지. 4를 넣으면 음수고 4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야. 없는 거지. F2랑 F5는 그래서 0이 돼버리니까 제곱근이든 5제곱근이든 다 하나씩 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이 2보다 작은데 보통 1제곱근이라는 말은 안 쓰니까 이제 n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을 거고, 그럼 이 범위에 속하는 n들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지금은 10까지만 가면 되니까. 그럼 봐. F6이랑 F8이랑 F10은 뭐야? 여기다 6을 넣어도 8을 넣어도 10을 넣어도 얘는 다 무슨 수야? 양수야. 양수의 6제곱근이나 8제곱근이나 10제곱근을 물어보는 거니까 얘네들은 다 2예요. 그 다음 F 7, 9 같은 건 사실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 어차피 7제곱근이나 9제곱근을 찾는 거니까 다 뭐야? 1이에요. 자,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잘 하셔야겠지.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 갑시다. 사실 여러분 얘네들은 뭐 중요하긴 하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산 중에 얘네들을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죠? 거듭제곱근이 나오면, 근호가 나오면, 모자가 나오면 다 지수로 바꿔서 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문장 필기를 좀 해주시고, 이 근호를 지수로 바꾸는 행위, 지수가 유리수가 되는 순간부터 밑은 양수죠. 밑에도 있지만 한 번 더 쓰세요. 내가 크게 설명할 건 없고 요 6번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 알아주시고, 자, 요 밑에다가 여러분 7번 씁니다. 그리고 제가 7번은 여기다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 밑에다가 정리를 잘 하시면 돼. 내가 뭐 쓸지 알죠? 내가 뭐 쓸지 알지 않아요? 이제 알걸? 내가 도대체 이 설명을 몇 번 하는 거야. 준성아, 내가 뭐 쓸 거야? 내가 뭐 쓸 거냐고. 알죠? 요 n이 짝수일 때는 양수에다가 n제곱근을 씌우는 거여서 이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연산 결과는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 a,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얘 성질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a가 만약에 음수면 루트안이 음수고 음수의 홀제곱근을 계산하는 거라서 계산 결과도 음수가 나와야 돼. 얘가 만약에 양수면 그냥 양수로 나오면 되고, 그쵸? 미안해요. 뭔 개 이상한 소리죠? 자, n이 짝수면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루트안의 결과가 양수가 되고 양수에다가 n제곱근을 씌우는 거니까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고. 와, n이 홀수면 여기 양수 넣었을 때는 양수의 홀 제곱이니까 양수인데, 음수를 넣었을 때는 음수의 홀 제곱이니까 루트안이 음수고 음수의 제곱근을 찾는 거니까 음수는 음수로 나와야 돼요. 양수를 넣어도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면 되고 음수를 넣어도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면 되니까, 자, 요렇게 강조를 좀 해드릴 건데, 이제 니들이 지수를 분수로 바꾸면서부터 계산에 이상한 쿠세가 생겨요. 이상한 습관이 생겨. 계산들을 이딴 식으로 하고 앉아 계시죠. 맞아요? 이거 되는 거야?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위에 게 맞아요? 아래 게 맞아요? 아래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연산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잘 봐. 마이너스 2의 4승이 4제곱 근을 쓰고 있으니까 이 근호를 여러분들이 지수로 바꾸는 이런 행위를 하시는 거란 말이야, 원래는. 맞아요? 지금 이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 이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우리가 지수를 유리수 범위로 확장시키는 순간 밑은 뭐가 돼야 된다고 배웠어? 양수가 돼야 된다. 지금 밑이 음수인 상태로 여러분들이 지수를 유리수로 바꾸면 이건 지수와 로그를 배우신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일단 얘를 처리를 해야 돼. 이렇게 양수로 바꿔놔야 여러분들은 이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2가 되지. 되지? 돼? 근데 이것도 봐. 밑을 일단 정리를 해봐야 돼. 음수지? 그럼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뭐 끄덕끄덕이 아니고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건 여러분 개념으로 꺼내는 거야.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그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숫자를 생각하는 거지. 또는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가 3개 있으니까 이 3개가 손잡고 밖으로 하나로 나옵니다. 이런 연산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알겠죠? 거듭제곱근을 거듭제곱근 자체로 계산해야 되는 상황은 뭐야? 밑이 음수일 때. 근데 사실 거의 다루지 않지, 니들은. 그래서 좀 헷갈리는 문장으로 요 7번 잘 적어 놓으시고 좀 더 근본적인 얘기로 여러분 거듭제곱근이라는 용어의 탄생에 대해 잠깐만 얘기해 볼게. 이게 니들 개념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얘들아 4가 있어. 4가 있어. 그러면 4에다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준성아 4에다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지? 맞아. 그럼 제곱근은 뭐야 얘들아? 잘 봐. 얘를 제곱된 숫자로 보고 누가 제곱돼서 4가 되느냐. 이 4라는 숫자의 뿌리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제곱근이야. 얘를 제곱된 숫자로 보고 이 숫자의 뿌리를 찾는 거야. 뭐야? 2. 근데 이제 배운 놈들이면 마이너스 2까지 대답하겠지. 맞죠? 그럼 2의 제곱은 뭐야? 4고. 2의 제곱근은 뭐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루트 2라고 쓰는 거죠? 자, 마이너스 8이 있어. 얘는 세제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510이야. 얘 세제곱근을 찾으면 뭐야? 마이너스 2야. 기호로 쓰자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7은 뭐야? 뭐 마이너스 7이야. 이 친구의 세제곱근을 찾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거야. 그럼 얘는 준성아 양수야 음수야? 너 집중하고 있지? 집중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자체적으로 얘는 음수예요. 루트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지만 얘는 자체적으로 음수야. 이런 게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기서 실수할 게 별로 없어. 이 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잘 조심하시면 돼. 자, 7의 세제곱근 뭐라고? 마이너스 7에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7을 넣는 건데 얘는 자체적으로 음수야. 근데 절대값 자체는 세제곱해서 7 되는 거랑 같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꺼내도 괜찮고요. 얘는 자체적으로 음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면 얘가 양수처럼 느껴져.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이건 뭐야 그러면? 준성아. 네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는 뜻이겠지? 저건 허수야. 저건 존재하지 않는 숫자고 여러분들이 다루시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잠깐만. 이거 4제곱하면 뭐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기호의 뜻에 맞게. 이거 허수긴 하지만 4제곱해서 마이너스 5 되는 숫자라고 기호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여기다 4제곱하면 뭐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그럼 이게 양수야 음수야? 그럼 몰라. 허수니까. 근데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됐어요? 내려와요.
자, 이제 지수를 확장시켜 봅시다. 먼저 정수로. 지수가 정수가 되기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지. 그렇죠? 지수가 정수가 되기 시작한 계기가 뭐예요? 바로 지수법칙 2번 때문이에요. 진짜 별게 없어요. 지수법칙 2번이 뭔데?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A의 M승 나누기 A N승을 하면 계산을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 지수끼리 빼라. 다만 이건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클 때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M과 N이 같으면 0이 돼버리고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 뒤에서 앞에 걸 뺀 다음에 역수해라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사실 이 마지막 공식은 여러분들이 잘 안 외우죠. 왜? 예를 들어 A 2승 나누기 A 5승이 나오면 니들이 계산 어떻게 하는데? 뺄셈보다는 이걸 곱셈으로 바꿔가지고 이런 연산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계산 방법이 3개인 게 너무 거슬리는 거야. 수학자들이 공식을 이렇게만 남기고 싶어. 그러면 A 2승 나누기 A 5승을 저 지수법칙에 의거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A의 마이너스 3승이 되지. 그지? 그럼 얘가 이거면 그 공식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써놓읍시다. 자, A의 마이너스 N승은 좋아. 이걸 N승으로 바꿔서 분모에 까는 거. 물론 괜찮은 계산인데 좀 더 실전에 가깝게. 준성아,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 밑은 역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한 줄 더 적어 놓자, 가운데. 자, 여러분 이딴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4에 마이너스 3분의 4에 마이너스 2승을 하라고 딱 돼 있는데 저 공식을 배워놓고 계산을 이딴 식으로 하는 놈들이 있어요. 답답해 뒤질 지경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누가 이걸 번분수 계산을 하고 앉아 있어. 내가 제곱으로 바꾸면 3분의 4를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밑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요 개념이 훨씬 나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0승이 1인 건 이제 두 지수가 같으면 뺄셈 했을 때 A의 0승이 되는데 우리는 이 계산 결과가 1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지수법칙 2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됐지? 자, 여기 밑줄. 저기다 내모쳐봐요. A가 0이 아니고 뭐 0인 상황은 당연히 다루진 않을 거야. 뭐 밑이 0인 걸 우리가 왜 다뤄? 0은 몇 제곱을 하는 0인데, 그지? 근데 봐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지수가 자연수인 상태에서 정수로 발전된 이 개념까지는 밑이 음수여도 괜찮아. 밑이 음수여도 괜찮다고. 이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알겠어? 자, 지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내가 얘를 제곱으로 바꿔요. 마이너스 3은 뭐라고 쓰면 될까? 마이너스 3분의 1. 역수가 된다고.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계산할 수 있지 뭐. 알겠지? 지수가 정수일 때까지는 아직 밑이 음수여도 돼. 오케이? 자,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수의 확장. 유리수 지수와 실수 지수. 여러분들이 실수 지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정량적으로 값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유리수는 뭐야? 분수지. 지수는 언제 분수가 돼? 근호를 바꿀 때. 맞아요? 자, 이때부터는 이렇게 밑들이 다 양수여야지만 근호들을 지수로 바꿀 수 있어요. 지수가 유리수가 될 수 있어. 음수인 상황에서는 정의해 놓지 않거든. 그 이유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아니, 이런 숫자들은 허술한 말이야. 그쵸? 이런 짓은 안 해요. 알겠어요? 되는 숫자도 있고 안 되는 숫자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걸 정량적으로 공식화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조금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수는 뭐라고 배웠냐면 곱해진 개수 해가지고 거듭제곱 관련해서 배웠단 말이야. 자, 지수가 자연수였다가 지수가 정수로 발전되고, 무슨 개념인지는 알려줬죠. 지수법칙 2번 때문에 만들어준 거. 그 다음 지수가 이제 유리수로 발전하거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밑조건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지수가 0만, 밑이 0만 아니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밑이 양수여야 된다고요. 알겠죠? 요 정도. 오케이. 밑에 볼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로그의 뜻과 성질이 있는데 얘는 오히려 가볍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로그 성질 모르시는 분들도 없고. 자, 일단 여러분 얘네 둘이 자유자재로 변형돼야 되는 사실, 그 다음에 여기 밑 조건의 네모 요 정도만 칩시다. 그 다음 또 요새는 너무 좋은 게 상용로그 관련 시험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상용로그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자, 로그의 성질은 밑에 쭉 있는데요. 얘네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 니들이 헷갈려하는 건 결국 밑변환. 자, 여기서 이 4번 성질 좀 기억 좀 해주시고, 지수의 로그가 들어가면은 어차피 쓰는 성질 하나밖에 없지. 밑이랑 지수의 진수가 자리가 바뀌는 요 성질. 그 다음 1번은 여러 가지로 좀 여러분들이 다루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로그 2의 3이 있어. 근데 내가 얘를 숫자 크기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고 싶어. 그때는 역수하시는 거고요. 내가 이 로그 2의 3을 역수로 만들고 싶어. 숫자 크기를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때 로그 3의 인 거고. 얘는 둘이 같은 거야? 그건 아닌 거야. 1번 좀 잘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내가 2번 옆에다가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렇지. 지겹지 않아? 그리고 이거 관련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또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연산을 어떻게 한다? 3, 3 떨어뜨리고 5, 5 떨어뜨리고, 남은 밑과 진수가 새로운 로그를 만든다. 근데 이 연산 속에서 생략된 연산이 뭐야? 밑변환을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밑에 건 안 써도 돼. 이렇게 죽이는 거죠. 내가 밑을 안 써놨다라는 건 상용 로그인 거고, 얘를 다시 밑변환 공식의 역과정으로 합쳐주시면 로그 2의 8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2번 공식 옆에 얘 하나 적읍시다. 너무 지겹죠? 적으셨죠?
이제 넘기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나오는데요. 개념 수업하기 전에 유형 1번, 2번 정도 같이 풀고 가자. 넘겨서 6쪽. 펴셨죠? 자, 6쪽에 3번 푸세요. 1분 드립니다. 준성아, 자연수 n이고 얘의 n제곱근을 물어봤어. 우리가 a의 n제곱근을 물어보면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래서 일단 이 친구의 부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음수일 때를 본다고요. 인수분해에서 2차 부등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n과 2와 5 사이에 있을 때 얘는 음수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세 개의 상황으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아까 했던 예제랑 정확히 같죠?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2 이상의 자연수 n이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없고 2와 5 사이에 있는 n값은 2개고 여기서 F3이랑 F4를 살펴보면 될 거야. 자, n이 2일 때랑 5일 때는 이제 F2랑 F5를 우리가 살펴보면 될 거고 이제 이때는 n이 5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뭐 이제 이런 상황을 살펴보는 거지. F3은 여기에 3을 넣으면 음수인데 음수의 홀제곱근을 물어보는 거니까 한 개 음수의 홀제곱근이 아니라 짝제곱근 물어보는 거니까 0개. 2랑 5는요. 얘를 0으로 만들죠. 0의 n제곱근은 항상 0밖에 없으니까 한 개. 그 다음 F6하고 끝까지 봐. F8하고 F10 같은 이런 친구들은 6을 넣어도 8을 넣어도 10을 넣어도 이런 친구들은 다 양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양수의 짝제곱근 물어보는 거니까 몇 개? 그렇지. 준성아 이해하고 있지? F7, F9 이런 애들은 양수의 7제곱근, 9제곱근을 물어보는 거니까 다 몇 개? 한 개 계산한다. 자, F2는 0이 아니 1이고 F3도 지금 1이고 그 다음에 F4는 0이고 F5는 1인 상태야. 그 다음에 F6부터 F20까지는 얘로 계산해야 되죠. 이거 2 몇 개인데? 얘들아 앞으로 문제풀이 수업이 꽤 위주가 될 거야. 그럼 복습 잘해야 되고 나처럼 풀어야 돼. 얘들아 6은 2 곱하기 3이야. 20은 2 곱하기 10이야. 그럼 개수를 셀 때 3부터 10까지 센다고 생각하면 됐거든? 몇 개야? 7개가 아니고 8개죠. 3부터 10까지면 8개지. 빼서 하나 더 하는 거지, 그지? 그럼 봐. 7부터 19까지. 7부터 19까지 몇 개야? 물론 손가락으로 세도 돼. 근데 100 몇 개면 못 세잖아. 잘 보란 말이야. 7은 홀수잖아. 이거 2 곱하기 3 플러스 1이야. 여기 있는 19는 2 곱하기 9 플러스 1이야. 그렇지? 그럼 3부터 9까지 자연수 개수를 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몇 개예요? 7개. 그렇지. 6개가 아니지. 그래서 1은 7개입니다. 이제 이렇게 끝나셔야 돼. 그럼 답이 27에다가 3 더해서 30이네요. 어? 이거 뭐야? 이거 8개 아니었어? 이씨. 16 더하기 7, 23에다가 3 더해서 26이네요. 되세요? 이런 거듭제곱근의 개념 관련된 문제 여러분 1번 못 푸실 리 없고 그 다음에 3번도 비슷하니까 해결할 수 2번도 비슷하니까 해결할 수 있겠죠. 되죠? 나머지 이제 숙제인 거고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뒤에 유형 2번 풀고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수업할게요. 오케이? 10시 15분까지 휴식.
자, 여러분 지수 관련식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자기가 지수랑 요거를 공부했다라는 거. 이거 뭐야? 더해서 오란 얘기지? 이게 뭐야? 곱해서 6이란 얘기야. 이 문제가 우리를 좀 무시하긴 했는데요. 더해서 5 되고 곱해서 6 되는 숫자 뭐예요? 2랑 3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뭐야? 2야. 얘가 뭐야? 3이야. 왜? A가 B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 문제 끝이에요. 얘는 2의 A승 나누기 2의 B승이니까 답 그냥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내신 건 아니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웠고, 자, 여기서 우리가 연습해 볼 만한 건 이제 이런 게 있어. 이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입맛에 맞게 주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하셔도 되고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치환이랑 곱셈 공식의 변형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한번 물어봅시다. 자, 더해서 4가 되고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는 어떻게 찾아요? 잘 보세요. 2 플러스 루트 3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요. 자, 원리를 알려드리고 오늘 암산하는 연습을 시켜드릴 테니까 앞으로 요건 익혀 놓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잘 보세요. 내가 더해서 4가 되는 숫자랑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를 몰라요. 다시, 내가 더해서 4가 되는 숫자랑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를 몰라. 수학에서 모르는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미지수라고 해. 그지? 지금 미지수가 몇 개? 2개야. 그래서 이 2개의 미지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하나 작성하시는 거예요. 근의 합이 4고 근의 곱이 1이고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A랑 B 값을 구하실 수가 있어. 알겠죠? 근데 결국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켤레 아니니? 켤레 맞죠? 켤레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켤레처럼 안 보인다면 정수나 유리수일 거니까 우리가 암산이 된다고요. 그죠? 근데 보세요. 켤레니까 얘네들을 작성하는 방법을 조금만 연습하면 이게 지금 우리의 무기가 되는데, 잘 봐. 합을 먼저 평균 내요. 몇이죠? 2죠? 그 2를 가지고 유리수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플러스일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건데 얘네 둘을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켤레는 곱하다 보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나오잖아.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해가지고 1이 되려면 이 뒤쪽에 있는 숫자가 뭐야? 3. 그럼 여기 우리 뭐라고 써야 돼요? 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죠? 자, 연습. 자, 더해서 6 곱해서 2. 자, A랑 B 한번 찾아봅시다. 처음에 유리수 부분 제가 어떻게 만들려고 했어요? 6을, 그렇지. 6을 평균 내서 일단 유리수 부분을 이렇게 줘. 그 다음에 곱해서 2 나와야 돼. 9 마이너스 어쩌고가 2 나와야 돼요. 여기 몇일까?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제 A가 작고 B가 크니까 얘가 3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 거고 얘가 3 플러스 루트 7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스몰 a랑 스몰 b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얘가 2의 a승이었으니까 로그 2의 3 마이너스 루트 7 로그 2의 3 플러스 루트 7 되시죠?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돼. 6번 푸세요.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이 지수 관련식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k라고 할 때 fk가 3배는 fk는 3을 만족시키는 10 이하의 모든 k 값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k는 1, 2, 3, 4, 5, 6, 7, 8, 90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요거 잘 정리해서 자연수로 만드는 문제는 굉장히 많잖아요. 갑시다.
81이 3의 4승인데 요 n제곱근을 지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될 거야. 곱하기 9는 3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지수랑 곱해져서 3의 2k 오버 n승이 될 거예요. 그럼 지수끼리 더해져야 되니까 n분의 2k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F1, F10까지 조사를 하시는데 F1을 조사를 하시려면 K가 1인 상황을 봐야 되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N분의 6이 돼요. 그럼 이때 N으로 가능한 숫자는 6의 약수여야 이게 3의 정수승이 되면서 자연수가 되겠죠? N은 1, 2, 3, 6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은 제껴야하기 때문에 N이 몇 개예요? 3개. 그럼 F1은 몇이야? 3이 되는 거고 요 K로 1이 가능한 거예요. 되죠? 자, 2 갑시다. 그럼 n분의 8이 돼요. 그럼 n은 1, 2, 4, 8이야. 1 제끼고 나면 몇 개예요? 3개죠. 자, 3 갑시다. 그럼 n분의 10이 돼. 그럼 n으로 가능한 숫자가 1, 2, 5, 10이야. 그러면 f3도 3이죠. 이런 식으로 n은 분자의 약수가 돼야 된단 말이지. 자, K가 4가 되면 얘는 12가 돼. 여기에 4 넣으면 돼. 그럼 이제 N의 정체는 12의 약수여야 되잖아. 근데 12의 약수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F4는 안 돼요. 몇인지 계산할 필요도 없어. 3만 아니면 아닌 거니까. 자, F5는, 그 다음에 F6은, F7은, 8은, 9는, 10은 저기 있는 분자를 2씩 증가시켜 보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14의 약수 n 몇 개예요? 내가 저번 시간에 월급반 애들이랑 왜 이걸 잘못 풀었냐면은 제가 요 n을 또 12한 줄 알았어요. 문제 잘못 읽어가지고. 근데 n은 12하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n은 이렇게 다 찾아도 돼. 1 제끼고 나면 3 맞죠? 요거 되고. 자, 16의 약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을 제끼더라도 약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자, 18의 약수. 1 제끼고 나면 네 개네? 뭐야? 안 되나 본데? 그 다음에 8 넣으면 20의 약수. 너무 많죠? 안 되고. 이때는 1 제끼고 나면 되고. 24의 약수 너무 많죠? 안 됩니다. 그럼 가능한 게 1, 2, 3, 5, 9. 더해주면 10, 20 이렇게요. 됐죠? 얘네랑 나연이랑 저번 시간에 내가 1, 2, 3까지만 적어준 것 같아. 뒤에 더 있더라고 되는 게. 1 제끼고 하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번을 풀었고 앞으로 넘어와서 지수 함수 로가 함수 봅시다. 자, 5쪽이에요. 자, 빨리빨리 볼게요. 자, 지수함수는 지수의 x가 달린 함수로서 밑은 1이 아닌 양수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올라가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내려오고 여기는 0,1을 대표 정점이라고 불렀는데 이 대표 정점을 저는 무슨 기준으로 가르쳐 드렸냐면 원점으로부터 한 칸 위다. 원점으로부터 한 칸 위다. 이렇게 가르쳤죠. 평행이동 되기 전에는. 자, 여러분들은 오른쪽 노트 부분에다가 지수함수의 그래프 K형 4개를 적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르쳐 드렸죠.
자, 밑은 1보다 큰 걸로 고정시키고 얘가 뭐야? 가장 대표적인 y는 ax가 되는 거지. 자, 여기 이제 x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y축 대칭 이동이 돼요. y는 a의 마이너스 x승. 요게 이제 2 같은 거란 말이야. 1보다 큰. 요게 이제 2 같은 거란 말이야. 1보다 큰. 그럼 마이너스를 지수에 적용시키지 말고 밑에 적용시켜 주시면 2분의 1의 x승 해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어디야 너.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식전체에 마이너스를 달아서 x축에 대해서 접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는 x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게 밑에 적용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걸 공부하고 나셨으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정보가 좀 숨겨져 있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정보가 좀 숨겨져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도 얘들아, 밑도 1보다 작은데 x의 개수도 음수면 이거 완전 멍청이 함수거든. 마이너스는 이 정도 적용시켜서 이렇게 유도를 있게 보는 거야. 그럼 올라가는 함수가 접혀 있으니까, 올라가는 함수가 접혀 있는 거니까 이 정도 방향이 잡히셔야 되고, 이 상수항은 뭐라고 배웠어요? 점근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되죠? 되죠? 수원은 되니? 준성이 되겠니? 오케이. 자, 내려오세요. 로그 함수. 물론 여기다가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또 팁들을 좀 드릴 거야. 그러니까 이론 노트 잘 가지고 다니시고, 자, 두 번째 로그 함수 개형 갑시다. 자, 얘도 밑이 1보다 큰 걸로 고정시킬 거고요. 자, 정의 잠깐 보면 로그 함수는 진수에 x가 달려있는 거로서 정의역이 고정이 되고요. 밑은 이제 1이 아닌 양수인데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 이렇게 기본 개형 두 개를 배우셨지만 이제 실전에선 그래프가 4가지죠. 자,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진 곳이 대표 정점. 자, 얘가 기본형. 그쵸? 그 다음에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리면 이렇게 x축 대칭 이동이 되고, x에다가 마이너스를 달면 y축 대칭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요 x에도 식 전체에도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원점 대칭 이동이 되는 거지. 감소하는 친구가 y축 대칭 이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여러분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x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면 얘가 불편할 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로그 함수는 x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다고 해서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상태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면 이 마이너스를 보통 밑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써져 있을 때가 있죠. 이 마이너스를 밑에 적용시켜서 이 밑을 1보다 작은 숫자로 바꿔놓는 경우가 종종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 같이 공부해 주시면 돼. 점근선 얘기는 제가 문제 풀면서 할게요. 자, 그리고 로그 함수는 하나 더 적을 건데 이거 저기 우리 월수군반한테는 내가 어제 얘기 안 했던 거니까 잘 적어놔. 이게 니들이 지수함수에서는 별로 실수를 안 해요.
밑이 크고 작음에 따라 그래프의 증가율을 판단하는 문제들. 근데 로그 함수가 좀 헷갈리거든. 잘 봐. 오늘 완전 결론을 내는 거야. 예를 들어 밑이 2인 로그 함수가 있어. 그러면 2,1을 지나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들려요. 근데 만약에 밑이 3이 되면 어떻게 돼? 더 빨리 증가해? 천천히 증가해? 천천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그 함수의 밑은 로그의 함수를 증가를 방해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긴 3을 넣어야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증가해. 그럼 요 1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들아 이 로그 2x를 내가 x축에 대해서 접으면, 즉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아서 얘를 2분의 1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접힐 거 아니에요? 그치? 그 다음에 이 식의 y의 부호를 바꿔, 그러니까 식 전체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밑에다가 적용시켜주면 얘가 접힌단 말이야. 맞아요? 이제 밑의 크기에 대한 고찰을 해보자고요. 제일 큰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제일 작은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맞죠? 물론 여러분 직관적으로 4개의 그래프를 보고 밑 크기가 다 구분되면 좋은데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은 잘 봐요. 밑이 제일 크거나 밑이 제일 작은 애들은 X축에 붙어 있어요. 얘랑 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되죠? 쓰세요. 준성아, 밑이 제일 크고 밑이 제일 작은 애들은 어디에 붙어 있다고? X축에 붙어 있어. 자, 다 쓰셨으면 우리 역함수 관련 얘기에다가 잠깐 네모치고 넘어갑시다. 여기 있다. 여기 5번 지수함수 y는 ax의 역함수는 y는 로그 ax. 뭐 다 아실 거고. 그래서 한 좌표 평면상에 또는 한 개의 문제 안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등장하면 항상 역함수성을 보시는 거야. 물론 역함수가 아닌 문제가 요새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됐죠? 문제 봅시다. 유형 3번으로 오세요. 자, 일단 로그 계산 좀 시켜보죠. 자, 9번 하세요. 빨리 갔다 와. 빨리 풀 거니까. 자, 봅시다.
시간 조금 모자르셨겠지만. 자, 여러분, 요런 거는 이제 M 내려서 빠르게 만드시면 되죠? 자, 얘도 2M 플러스 1 내려서 진수를 간단히 만드시면 되겠지? 그럼 미치 같은 두 로그랑 진수가 합쳐지니까 이 M 곱하기 2M 플러스 1이 6이 넘어가서 6의 3승이 되는데, 우린 두 자연수 M에 대하여 Mn의 순서쌍을 찾아야 되니까 소인수 분해를 좀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문장 자체가 자연수 Mn, 정수 Mn 이따구로 나오면 항상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생각해야 되고, 아까 풀었던 6번 문제처럼,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고 자연수의 특성들이 좀 생각나셔야 되는데, 이 M 같은 경우에 그냥 자연수잖아. 이 2n 플러스 1은 어떤 자연수야? 홀수야. 그렇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3 이상의 홀수. 그래서 수열적 지식들도 되게 중요해요. 되시죠? 그럼 2n 플러스 1은 2나 4나 8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야? 아니지. 얘가 될 수 있는 건 3을 하나만 갖고 있을 거냐, 3을 2개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3을 3개 가지고 있을 거냐. 우리가 이만큼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n 값은 몇이에요? 1. 이때 n 값은 몇이에요? 4. 이때 n 값은 몇이에요? 13. 뭐 각각 m 값을 찾아봅시다. 2n 플러스 1이 3을 하나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나머지 8 곱하기 9는 m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2n 플러스 1이 3 두 개를 가져갔다라는 건 나머지 8 곱하기 3은 m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2n 플러스 1이 3승을 담당하고 있다는 건 요 m은 8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더했을 때 가장 작은 상황은 뭐예요? 21입니다. 자, 이런 부정방정식. 되겠죠? 넘기세요. 자, 유형 4번 봅시다. 자, 유형 4번은 11, 12 두 개 시킬 거거든요. 자, 먼저 11번부터 푸세요. 자, 여러분 보통 등호 2개 이상으로 식 3개를 연결해 놓은 식이 조금 더 자주 나오긴 하지만 당연히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고, 3x분의 1이랑 y분의 1의 합쳤고, 저 밑에 있는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 근데 얘들아, 이런 문제는 스타트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문제가 안 풀리면은 이제 유형서를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센이나 RPM이나 라이트센 같은 문제들을 한 권을 전체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문제 풀다가 어떤 막히는 유형이 있으면 그 유형만 찾아봐야 돼. 시간이 없거든. 다 볼 시간은 없어. 자, 보통 알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 맞지? 그지? 그리고 3x분의 1이랑 y분의 1을 여기서 만드는 거야. 자, 봐. 잘 들어야 돼, 이 문제. 지금 이렇게 연결해주면 2의 3x는 k라는 뜻이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18의 y승은 k라는 얘기야. 내가 왜 억지로 x는 3x라고 썼겠어? 양변에 3x분의 1승을 해서 이런 지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얘는요, 양변에 y분의 1승을 해서 18은 k의 y분의 1승이다.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럼 우리가 2등식도 만들 수 있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해서. 근데 얘가 이제 5분의 2승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k의 5분의 2승은 36이 되는 거야. 맞아요? 이걸 아직 어떻게 쓸지는 몰라요. 근데 나는 일단 이렇게 써놓고 싶긴 해. 양변에 2분의 1승 정도 해놨어요. 괜찮죠? 5제곱하는 건 좀 힘드니까 기다리고. 자, 이제 이 식을 보자. 뭐 구해야 되는 거니? 이 식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식 2개를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거. 그래서 x를 올려줘요. 이 y를 올려줍니다. 그럼요,
얘가 뭐예요? 나는 K 관련 값을 알고 있고 얘가 뭐예요? K죠. 그렇지. 얘는 뭐게? 여기 있잖아. 3 처리만 하면 되지. 양변의 몇 승? 3분의 1승. 그렇지. 그럼 2x승이 K의 3분의 1승이 되는 거지. 자, 얘가 K의 3분의 1승이고 얘가 K인 거지. 그 진수끼리 곱해줄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로그 6에 K의 3분의 4승 나와. 됐죠? 로그 6의 K만 찾으면 돼요. 갑니다. K는 6의 5승. 로그 6의 K는 여기다 로그 6 달면 되죠. 몇이에요? 5입니다. 그죠? 얘가 5야. 답은 3분의 20. 맞아요? 굉장히 자주 보는 유형인데 요 밑에 있는 계산 때문에 약간 생소한 이런 것도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되지? 왜? 4분의 4 맞잖아. 그치? 5 맞지? 맞겠지? 다 봐야지. 3분의 20 맞아요. 오케이. 12번 갑시다. 하세요. 정수가 되도록 만드는 거. 지겹죠? 파이팅. 밑 맞추시고. 밑을 맞춘다기보다 연산 잘 하시고. 기깔나게 풀어줄 테니까 집에서 연습하시고. 얘들아, 자연수 n에 대하여 로그의 곱이 정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로그의 곱이 나왔어. 얘가 가르친 거 거의 하나밖에 없죠. 그쵸? 뭐 이런 거 이제 가르쳤단 말이야. 약간 약분 느낌으로. 그치? 이게 약분이 되는 원리가 진짜 분수처럼 약분되는 건 아니고요. 밑변형 공식의 결과란 말이야. 그죠? 이걸 가르치고 났더니 진짜 너희들은 대단해요. 막 이딴 연산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제가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요. 일단 최대한 밑들을 다 줄여서 준성아 이해할 수 있지? 개수들 꺼내놓고 같은 숫자만 날려라 이렇게 가르친 것 같아. 남은 밑과 진수는 이제 새로운 로그의 밑과 진수가 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약분이 될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지수화 로그를 공부하셨으니까 2, 4, 8, 16, 32 이런 친구들은 같은 그룹의 숫자로 보여야 되고 39, 27, 81 이런 숫자도 같은 그룹의 숫자로 보여야 되는 거지. 맞아요? 자 보세요. 같은 그룹의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 3이랑 9가 같은 그룹입니다. 약분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리고 원래 정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83을 뜯어요. 준성아 그냥 불러봤어. 잘 듣고 있는 거 알아? 9 n 플러스 3분의 6을 뜯어요. 제가 밑을 안 적으면 상형 놓은 거니까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날린 다음에 이제 합쳐주는 거야. 여기는 2랑 3은 개수 취급해서 6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제 남는 로그가 로그 2랑 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얘를 밑변환 공식의 역과정으로 2가 밑이 되고 얘는 진수가 되는 거지. 쏘쏘 나쁘지 않아요. 괜찮거든요. 당연히 이런 진짜 원리도 알고 계셔야 되고 간결하게 좀 가보자. 자, 여기서 3 꺼내고 여기서 2 꺼내. 휙! 그러면 남은 밑과 진수가 뭐예요? 아이고. 이렇게 남는 거죠? 난 이걸 원한다고. 되세요? 얘가 정수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여기서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야? n이고요. 그리고 k도 정수야. 또 부정방정식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상태에서 n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면서 k를 찾거나 k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n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식정리를 좀 들어갈 건데 목적이 n 찾는 거니까 일단 n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근데 그 식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또 바꾸면 돼. 괜찮으세요? 내가 뭐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자 그랬지? n 뒤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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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어요? 자, 양변에 6 곱하고 3 빼줄게요. 됐죠? 이제 정수 k를 넣어가면서 자연수 n 값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요 k에다가 정수를 넣을 건데 여기 양수 넣으면 되겠니? 안 돼. 이게 2에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12승 있다는 거니까 이게 계속 유리수가 돼요. 그럼 k에 넣을 첫 번째 숫자는 0입니다. 오! 잘했어. 그럼 이거 2의 0승이니까 6 빼기 3이죠. 하나 찾았다. K에 1 넣어보자. 아니? 무슨 소리야. 음수를 넣어보자. 그럼 요거 2에 6승이니까 64 곱하기 6이거든. 64가 6개면 몇이야? 384? 64, 24. 6, 36, 384. 그럼 N은 381이다. 맞죠? K에다 마이너스 2 넣어봅시다.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1000 이하의 모든 N이라고 했죠. 너무 커요.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이게 2의 12승이니까 벌써 4096이 돼. 그죠? 이렇게 n값 두 개. 합이니까 답은 384. 자, 요런 느낌이야. 돼? 아, 되지. 집에서 공부 꼭 다시 한번 하시고. 요번에 수동특강 문제들이 되게 잘 나왔어요. 아직 내가 앞부분 삼각함수 쪽까지밖에 못 보긴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책이. 넘기세요. 유형 5번이고요. 자, 14번 합니다. 고! 화이팅이다. 점을 잘 잡는 거야, 얘들아. 할 수 있어. 자, 잘 들으세요. 저는 이제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일단 풀게요. 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1A, B라고 돼 있고, 얘들아, 오늘 공부한 거니까 한번 보자. A가 커, B가 커. 문제 안 봐도 B가 큰 거야, 그치? 오케이, 굿. 자, X는 A가 두 함수의 그래프 및 X축과 만나는 점을 A, B, C라고 하고 A, B 대 B, C가 1대1이래. 자, 그리고 나서 27, 로그 B의 27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로그 a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x좌표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쵸? 자, 잘 들으세요. 일단 정석으로 갈게요. 자, 이 힌트 사용해야 되니까 A, B 대 B, C가 1대 1에 이 A를 넣어볼 건데요. 여기다 넣으면 1이죠. 그치? 1대 2니까 이 1을 3조각 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3분의 1이고 3분의 2예요. 그쵸? 자, 그러면 나는 점 B의 Y 좌표값을 지금 힌트로 알아낸 거라 여기다가 3분의 2를 넣어서 힌트를 얻어낼 겁니다. 자, 3분의 2를 Y에 넣으면 이 X값은 뭐야? A가 되는 거지. 즉 A, 3분의 2가 로그 함수 위에 점인 걸 알아낸 거죠. 그렇죠? 그럼 A와 B의 관계식이 나타납니다. B의 3분의 2승은 뭐 A, 자기가 지수 정수가 좋으면 양변에 3승을 해놔도 괜찮겠지. 그 다음 얘들아,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이 평행하다는 건 뭐야? 뭔가 27인 곳이 있는데 로그 B 27이면 뭐 이런 값일 거야. 얘를 지나면서 X축이 평행하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난 이 점을 찾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이, 주황색 직선이 Y는 로그 B의 27이잖아. 그럼 내가 이 X 좌표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로그 B의 27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끝났어요, 벌써. 여기서 X 값을 구하는 거야. 자기가 점 찾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없겠지, 그지? X는 A의 로그 B의 27. 그죠? 나왔어요. 지수에 뭐가 있어요? 로그가 있어. 그럼 여기서 쓰는 성질 하나밖에 없지. 뭐랑 뭐랑 바꿔요? 27이랑 A랑 자리 바꿉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 계산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A를 B로 표현해 놨잖아. A가 B의 몇 승이에요? 3분의 2승. 그럼 3분의 2가 내려오니까 지수는 뭐가 돼? 3분의 2, 그렇지. 요거 3, 3승이니까 3을 뜩뜩 제껴서 답이 9가 되는 거죠.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알겠어? 그냥 퉁퉁퉁 타고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심화학습을 하나 해볼 만한 게 있어요. 사실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 1등급 애들은 있잖아. 봐봐. 이 관계를 보고 B제곱은 A 삼성을 바로 쓰거든요. B제곱은 A 삼성을 바로 쓰거든요. 지금은 이게 문제가 쉬워서 막 Y값도 주고 이제 우리가 Y값을 이렇게 타고 넘어가서 이 B제곱은 A 삼성을 얻어낼 수 있지만 1등급 애들은 요 2대 3의 관계식만 보고 요거를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 자기가 잘 못 쓰겠으면 안 써도 돼. 자, 한번 들어봐요. 준성아. 너네 EX라는 지수가 있고 지수함수가 있고 여기에 EX를 넣은 EX라는 지수함수가 있어. 뭐 이게 4X라고 쓰기도 하지. 0 넣으면 둘 다 2의 0승 4의 0승이니까 1이고 얘는 있잖아. 이 친구보다는 좀 더 천천히 증가하는 어떤 지수함수고 얘는 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지수함수일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고 싶은 건
x에 x-a를 집어넣는 행위는 뭐 하는 건 줄 알지? 그래프를 당기는 거죠. 그죠? x의 개수를 변화시켜도 그래프는 유의미함을 가져요. 자, 지금 제가 x 몇 배 했어요? 2배 했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지금 x에 1 넣으면 얘 y값이 2잖아. 그치? 근데 얘도 같은 y값을 가지려면 x에 몇 넣어야 돼요? 2분의 1 넣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같은 y값에 대해서 x가 몇 배가 됐어요? 절반이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x를 2배 했더니 같은 y값을 가지려면 실제로 이 x는 절반이 되더라. 이런 관계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 정도 공부해보면 되게 좋거든? 이게 지수함수든 삼각함수든 로그함수든 모든 함수에서 다 되는 거야. 내가 x에다가 2배 했지. 그러면 그래프는 절반 줄어요. x축 방향으로 축소돼. 알겠어? x축 방향으로 축소가 돼. 그럼 이걸 아는 애들은 있잖아.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알겠어요? 여기 계산을 안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x가 3배 차이 나잖아. 그럼 3배 확대 축소 관계 있겠지. 내 말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어? 근데 얘는 x축에 대해서 수선이잖아. 맞아? 맞지? 이거 못 쓰잖아. 맞아요? 아니, 쓸 수 있어요. 너 지금 뭐 했어? 너 지금 뭐 했어?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면 로그 함수잖아. 아니, 뭐라고? 이렇게 하면 지수 함수잖아, 얘들아. 맞아요? 그럼 봐봐. x의 개수가 큰 게 축소되어 있는 거야. 목 아파. 야, 이렇게 하면 지수 함수지. 그지? 얘가 밑이 a인 로그 함수를 접은 거니까 y의 ax라고 볼 수 있고, 얘는 밑이 b인 로그 함수를 이렇게 접은 거니까 y는 bx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떤 밑을 같게 만들었을 때 여기가 지금 몇 대 몇이야? 2대 3이죠. 축소되어 있는 게 x 개수가 더 어떻다고? 크다고. 여기가 3x고 여기가 2x인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봐봐. 얘 3x로 만들면 b의 3분의 1승이지. 요거 2x로 만들면 a의 2분의 1승이지. 자, 얘네 둘이 같은 거야. 양변에 6승하면 이런 관계식이 얻어지잖아. 맞아? 근데 이것도 좀 걸리지. 그치?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A랑 B는 결국 몇 승 관계에 있는데 B가 큰 거야?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축소되어 있는 애가 밑이 더 크거든.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그럼 큰 쪽의 지수를 더 줄여야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습득 가능한 사람만 하는 거야. 알겠어? 아까 첫 번째 방법은 필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공부해 볼 만한 거. 돼? 좋아요. 자, 13, 15분은 속죄고 15분 약간 빡셀 수 있지만 프로 와서 질문하는 걸로 합시다. 자, 넘기시면 이제 유형 6번이 나오는데요. 자, 17번 해보세요. 요거 하고 갈 겁니다. 오늘 일찍 끝내줄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할 때 정수 a의 최대값은, 자, 2x가 반복되는 꼴로서 여러분들 치환을 하셔야겠지. 자, 플러스 1은 꺼내줍니다.
자, 어떤 부분을 치환해야겠어요? EX. 치환하고 나면 여러분들 여기다 뭐 적으셔야 돼? 범위를 적어야죠. 지수식은 항상 양수죠.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가 돼요. 물론 아직 고등수학 상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2차 함수 다루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방법들이 다 고정되어 있는 거야. 야, 1차 함계수가 변수지. 1차 함계수를 모르잖아요. 그럼 축의 위치가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뭔가 A나 K가 달려있잖아. 그럼 그래프에 개형이 관심 대상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랑 여기에 이렇게 같은 문자가 만약에 달려있잖아요. 그럼 얘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2차 함수는 아니야. 얘는 무슨 정보가 있는 거야? 축 정보가 있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그치? 얘가 아래로 접혀있냐 위로 접혀있냐만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자, 얘는 축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우린 그래프를 몇부터 보는 거야? 0부터 보는 거지? 0의 오른쪽만 볼 거잖아? 그럼 0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정확히 A가 0일 때하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하고, 0이 여기 있겠지?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클 때하고, 이런 유형을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풀어. 이 고등학교 1학년 근처 시험지들 보면 있잖아. 내신 서술형 문제 항상 이게 나와. 오케이? 자,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얘부터 풀자. 가장 일반적인 경우. 지금 이 2차 함수가 몇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t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 맞죠? 이 최소값만 찾아가지고 0보다 크게 만들면 돼요. A를 넣는 거지. 얘를 0보다 키우는 거야. 이해되고 있지? 자, 근데 A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인데 지금 문제를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나왔잖아? 자, 요렇게. 준성이 되고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t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럼 0에서의 함수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8. 저기다 0 넣은 거. 얘가 몇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면 되겠지.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 받침이 들어가야 돼요. 잘 봐. t가 0보다 클 때 보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점은 살펴보는 거야, 안 살펴보는 거야? 안 살펴보는 거지? 그럼 얘 함수값은 0이어도 돼. 준성아, 이해돼? 얘는 0이어도 상관없다니까? 왜? 그 다음 시점부터는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의역에 0이 붙어있냐 붙어있지 않냐에 따라서 여기에 0을 받침을 붙여야 될 때도 있고 안 붙여야 될 때도 있으니까 이걸 구분하시는 게 이제 부등식의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A 값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0인 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맞죠? 사실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야. 내가 니들한테 받침 연습시키려고 지금 한 거지. 여기에 0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인데 지금 A 값도 고정돼 있잖아. 여기 0 넣으면 몇이에요? 8. 그럼 저 부등식 성립하네. A가 0일 때는. 수원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상황. 요 상황. 이때는 그래프의 최소값이 어디로 보여? 여긴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0을 넣어.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지.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도 된단 말이야. 준성 이해돼? 여기로 0이 지나가도 상관이 없다고. 왜? 나는 이 점은 판단을 안 할 거니까. 이 다음 시점부터 0보다 크면 되니까. 이게 그런 의미잖아. 그래서 A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가 0보다 작은 걸 가정해놨으니까 얘네 둘이 연립을 해가지고 답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봐봐. 이 상황도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0도 괜찮고 0보다 작아도 돼. 답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세요? 준성아 여기 봐. 야 얘는 이퀄 붙으면 돼 안 돼? 아 그렇지 잘했어. 쟤는 이퀄이 붙으면 안 돼요. 얘는 이해돼? 오케이. 요것도 0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자 숙제는 오늘은 많지 않아. 24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몇 문제 안 되죠? 근데 뒤에 좀 어려워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 풀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모르는 문제는 싹 다 질문하시면 돼요. 거의 다 풀 거니까. 그리고 이 수능 완성 교재는 제가 문제를 되게 많이 풀면서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은 복습 아시겠죠? 오늘은 첫날이라 복습 과제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교재 아시죠? 원래 교재. 자 7, 8번 모음 30문제 외 복습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복습한 거 보여줘라 하면 자기가 연습장에다가 복습해온 거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거 하고 수능 완성 13초까지 이렇게 숙제해서 수요일 날 오시는 겁니다. 끝. 수고했습니다.